문항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대단원 명 밑에 작은 소단원 2개씩 여러분이 기록을 해 보시고 이렇게 소단원 명을 적어서 정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마인드맵 방식의 정리가 단원 정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정치의 의미와 기능 단원의 첫 번째, 정치의 의미, 여기 밑줄을 그어주세요. 좁은 의미의 정치는 정치 권력의 획득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요. 넓은 의미의 정치는 일상생활 영역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자, 정치는 사회적 희소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줄을 그으시고요. 14쪽으로 넘어가서 자, 정치가 하는 기능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사회 희소자원 배분 원칙의 밑줄, 자, 법을 통해 정의 실현, 또 사회 갈등과 문제 해결 밑줄 그으시고 차이와 대립을 조정해주고 사회 통합과 질서 유지의 토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에 밑줄을 그어주세요. 자, 그 다음 16쪽으로 가서 민주주의의 의미 정의에 밑줄을 그으시고 자, 아테네에서 이루어졌던 직접 민주 정치에도 밑줄을 그으세요. 자, 그리고 아테네 민주 정치에 3권 분립이 있었죠. 민회, 평의회, 재판소. 자, 민회는 최고 의결 기관입니다. 직접 민주 정치가 이루어졌고요. 도평 추방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자, 평의회는요, 행정기관이고요. 자, 여기서는 윤번제나 추첨제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재판소는 배심원 제도로 이루어졌고요. 또 하나 제한적 민주정치라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여기 모두 줄을 그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18쪽으로 가서요. 근대 민주정치의 성립과 발전 과정에서 2가지 사상의 밑줄을 그으시고 자, 또 시민혁명과 같은 경우에는 사람에 의한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가 확립되었다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여기다가 줄을 그으시고요. 그 다음에 입헌주의에서는 자, 입헌주의란 기본권을 헌법으로 보장하는 것, 자, 최고의 법인 헌법의 기본권을 명시하여 지킬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회계약설에 3명의 학자가 있었는데 자, 홉스가 이야기한 이론부터 볼까요? 자, 만인에 대한 투쟁이다라고 얘기해서 성학설을 주장했습니다. 자, 그리하여 질서 유지를 위해 자연권을 양도해야 한다는 군주주권론 주장하였죠. 다시 한번 정리하며 줄을 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크는 인간이 부여받은 천부적 자연권을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계약을 하였다는 이론을 주장하고요. 자, 이러한 권력이 부패하였을 경우 저항권을 인정하였습니다. 국민주권회죠. 줄을 그으시고 자, 루소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선하다는 그런 성선설을 주장하였고 루소가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어떤 의지, 자, 공익과 선을 위해 추구하는 마음을 일반 의지라고 불렀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주권에 대해서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고 말하고 직접 민주정치를 주장하였죠. 여기도 밑줄을 그어주세요. 자, 현대 민주정치로 오는 과정에서는 참정권 확대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차티스트 운동, 또 여성 참정권 확대 운동, 흑인 민권 운동이 있습니다. 자, 선거권의 확대는 결국은 보통선거제도 도입으로 이어지고요. 이것은 성별재산 신분에 관계없는 모두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현대 민주정치가 가지고 있는 특징, 자, 먼저 대중민주주의. 자, 대중민주주의는 대의제 민주정치죠. 대의는 국민이 대표자를 통해서 의논한다는 대의제 민주정치, 간접민주정치입니다. 그러면 자, 이런 것들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민주정치 요소인 국민투표제,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로 보완되어야 합니다. 물론 전자민주주의도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됩니다. 직접민주정치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요. 시민이 특정한 어떤 자격을 얻지 않고도 시민의 자격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말해요. 자, 예를 들면 국민투표가 있어요. 국민투표는 누구 대표를 뽑는 게 아니고요. 찬성과 반대의 의사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게 실시되고 있습니다. 국민소환은 선거로 뽑은 사람을 임기가 되기 전에 해임하는 건데요. 자, 현재 우리나라는 실시되지 않죠. 국민 발안은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내는 겁니다. 이거 역시 실시되고 있지 않고요. 주민투표는 실시되고 있죠. 자,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원을 소환하는 권리는 현재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여러분이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간접민주정치는 대표자를 뽑는 것이죠. 그래서 대신하여
의논한다 해서 대의 민주정치라고 해요. 자, 우리가 대표자를 선출하죠. 의원도 선출하고 대통령도 선출하고요. 자, 이런 점이 간접민주정치의 특징이 되겠고요. 대표자에 의해서 왜곡이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직접 민주정치로 보완해야 되겠죠. 자, 계속 줄을 긋겠습니다. 25쪽으로 가서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은 바로 민주정치의 이념이고요. 또 하나 자유와 평등이 있습니다. 자유를 두 개로 나눴을 때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로 나누죠. 소극적 자유는 국가로부터 간섭하지 않는 자유죠. 적극적 자유는 국가에 참여할 수 있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과 국가에 의해 보장되어야 하는 사회권을 의미하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등은 형식적 평등, 자, 모두 같게 다루는 거죠. 절대적 평등이고요. 실질적 평등은 차이를 인정 배려하는 뉴진스와 같은 상대적 평등을 말합니다. 더 줄을 봅시다. 26쪽으로 가겠습니다. 민주정치 기본 원리. 자, 먼저 국민 주권의 원리. 자, 국민이 지배하는 것이죠. 입헌주의 원리는 자, 헌법에 의해서 기본권을 보장하고 그러한 법에 의해서 다스려진다는 원리입니다. 대의제의 원리. 대표를 선출하여 다스리는 원리죠. 권력 분립의 원리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나누는 권력 분립의 원리를 말하고요. 지방자치의 원리는 중앙정부로 집중을 막기 위해서 지방의 자치를 인정하는 원리입니다. 자, 27쪽으로 넘어가서 법치주의. 자, 법치주의라는 것은 대립되는 개념이 있어요. 인의 지배라는 것이죠. 사람이 마음대로 지배하는 것과 대립되어 법률에 의해서 국가를 다스려야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을 국가가 제한할 수 없고요. 자의적 지배가 금지되고요. 법률에 근거한 공권력 행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법을 얘기했기 때문에 법의 위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법의 위계는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에 이런 순서로 되어 있고요. 밑으로 갈수록 하위법이고 위에 있는 것이 상위법입니다. 자, 밑에 있는 하위법은 상위법을 어겨서는 안 되죠. 규칙이 조례를 어겨서는 안 되고요. 조례가 명령을, 명령이 법률을, 법률이 헌법을 어겨서는 안 되죠. 당연히 규칙도 헌법을 어기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것을 만드는 주체는 누굴까요? 자, 헌법은 제1대 국회, 제 헌의회가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개정만 되는 것이죠. 자, 법률은 국회가 만드는 거고요. 명령은 대통령이, 조례는 지방의회가,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드는 겁니다. 이러한 위계 하에서 최고 법인 헌법에 기본권을 집어넣기 때문에 헌법은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 이어서 줄을 긋겠습니다. 자, 법치주의는 형식적 법치주의, 외형상으로 합법성만 있는 경우. 자, 그러나 정당성이 없는 것이죠.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률의 목적과 내용이 기본권 보장에 들어맞는 실질적 법치주의, 자,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는 법치주의를 말합니다. 여기 별표할게요. 자, 실질적 법치주의 실현에는 위헌법률 심사제와 권력 분립제도 또 사법권의 독립이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실질적 법치주의 실현의 하나의 방안이 되는 것이죠. 자, 권력을 분립시켰을 때 바로 국민의 인간의 존엄성, 자유평등을 보장할 수 있고요. 사법권이 독립되었을 때 존엄성과 자유평등을 보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위헌법률 심사제를 조금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심사하는 것이고요. 위헌이라고 판단되면 법률이 즉시 효력을 잃게 됩니다. 헌법 보장의 어떤 수단이 되겠죠. 자, 이것을 심사하는 곳은 헌법재판소예요. 자, 9명의 재판소로 구성되고 있고요. 3명은 국회에서, 3명은 대법원에서, 말하자면 사법부죠. 또 3명은 행정부인 대통령의 권한으로 재판관을 구성하게 됩니다. 자, 이어서 30쪽 줄을 긋겠습니다. 자, 법치주의는 사회의 질서 유지와 정의 실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순기능을 수행하지만 형식적으로 흐르면 역기능이 나타나겠죠. 그 역기능의 사례로는 특권층이나 지배층의 지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법치주의와 입헌주의의 관계는 법치주의가 법으로 다스린다는 점, 입헌주의는 헌법으로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법치주의가 더 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법치주의와 민주정치의 바람직한 관계는요, 상호 보완적인데, 자,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정치가 법치주의 틀 안에서 운영되고, 민주정치의 이념을 법치주의를 통해 확고히 보장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법치주의를 민주정치의 통제하에 두어야 합니다. 자, 35쪽으로 가서 우리나라 정치의 특성과 문제점을 볼 때, 자, 우리나라는 서구식 민주정치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면서 제도와 의식이 불일치가 있었어요.
경험이 부족해서 심의의식이 부족했죠. 그러면서 정권 연장을 위한 헌법을 개정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국가의 안보를 내세워서 경제 성장을 내세워서 권위주의 정부가 등장하게 되었죠. 자, 이에 국민들은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요랑쟁 등을 일으켰습니다. 4.19로는 이승만 장기 집권을 막았고요. 5.18로는 신군부 독재를 막으려고 했었고요. 6월 민주항쟁으로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있었습니다. 36쪽으로 넘어가서 민주정치 발전의 문제점에 줄을 긋겠습니다. 다양한 사회적 갈등, 사회적으로 개인과 또는 집단이 서로 이익이 달라져요. 이념도 다르고 성향,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많이 생겨요. 자, 이런 부분 사회 통합으로 이어져야 되겠죠. 또 권력이 중앙 집권화되어 있고요. 권위적인 정치 문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또 권력 남용이나 부정부패, 정경유착 이런 것들이 개선되어야겠습니다. 정당과 의회 제도가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요. 정당에서 국회의원 후보로 나갈 사람을 당수가 일방적으로 정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비민주적인 운영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 또 소속 정당이나 소수 집단의 이익에 치우쳐서 국민의 대표로서 할 일을 잊어버리는 경우도 이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이나 투표율 하락 등의 어떤 문제점들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은 대표성 약화나 무책임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민주정치의 개선 방향에 또 밑줄을 그어보겠습니다. 38쪽으로 가서요. 세 번째 줄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과제가 있고요. 그죠? 중앙 권력의 분산, 또 정치인과 공직자의 윤리의식 고양, 의회 정치의 민주적 운영 강화. 자, 이런 면에서는 국회 선진화법 등이 예로 들 수 있겠죠. 네 번째는 민주정치 발전을 위해서 시민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치학자 바커의 얘기를 좀 참고해 보겠습니다. 자, 민주정치는 토론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토론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신적 조건뿐만이 아니라 물질적 조건도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은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서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하는 경우에 투표 행사하기가 어렵겠죠. 자, 그러나 직업이 없어도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유한 계급들은 그런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 훨씬 쉬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민주주의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제적 조건도 갖추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내적 조건으로는 서로 의견을 달리해도 좋다는 점, 서로 다르다고 해서 화내지 않는 그런 어떤 정신이 필요한 거죠. 자, 그리고요, 다수결의 원칙도 있고요, 타협의 원칙도 있습니다. 이러한 바커의 의견을 잘 수용하여 우리가 민주정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